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첫 번째 학습 내용으로 영상 처리의 개념 그리고 영상 처리의 수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란 밝기와 색상이 다른 일정한 수의 화소들로 구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밝기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인텐시티라고 표현을 하고요. 색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RGB 해서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채널은 3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화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픽셀이라고 합니다. 픽셀이라는 것은 픽처 엘리먼트를 의미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2005년에 알렉스 튜라는 사람은 1000x1000 영상을 실제로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래와 같은 이런 영상을 팔았는데 이 당시에만 해도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들이 잘 판매가 되었었고 이 사람은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학비를 벌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이런 영상을 팔거나 또는 사거나 하는 이런 일은 흔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알렉스 튜라는 사람이 팔았던 영상의 크기를 한번 보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겠지만 지금 1000x1000이거든요. 그래서 세로가 1000개의 화소, 그 다음에 가로가 또 1000개의 화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x1000 영상 같은 경우에는 화소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어떤 스마트폰을 구입을 한다든지 카메라를 구입을 할 때 우리 카메라 또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가 몇만 화소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1000x1000 영상 같은 경우에는 1000 곱하기 1000을 한번 해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해서 100만 화소 영상이 됩니다. 즉 100만 개의 화소 그리고 픽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상 처리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 처리라는 것은 입력된 영상을 어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처리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영상 처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아날로그 영상 처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영상 처리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영상 처리 같은 경우에는 광학 장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영상 처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해서 영상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무엇인가를 처리를 한다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할 때는 흐름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입력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를 하게 되면 출력이 있겠죠. 출력 데이터. 자, 이것이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의 흐름인데 그렇다 그러면 영상 처리 관점에서 보면 자, 이 데이터라는 것은 영상이 될 것입니다. 영상. 자, 여기서도 영상 처리가 될 것이고요.
출력 데이터도 영상이 될 거예요. 자, 보통 우리 전기공학 하는 사람들은 이 데이터 처리 또는 영상 처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신호 처리라고 그래요. 신호 처리. 자, 그래서 영상 처리라는 것은 영상이라는 신호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처리한다 그랬는데, 자, 이 어떤 목적이 어디에 반영이 될까요? 여기 데이터 처리라고 이제 네모 박스라고 표현된 곳에 반영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 가면 간단한 예가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 또는 사진에 노이즈가 너무 많다. 노이즈가 잡음이라고 하죠. 그럼 이 노이즈를 최소화시키고 싶겠죠. 또는 번짐 현상이 너무 많다. 그거를 블러라고 하는데, 자, 번짐이 너무 심하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이 번짐을 또 최소화하고 싶겠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영상 처리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처리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인데요. 요 첫 번째 예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것이 입력 영상, 요것이 출력 영상인데, 자, 첫 번째 예 같은 경우에는, 이 원본 영상이 너무 어두워서 좀 밝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각각의 화소에 플러스 50을 시켜서 좀 더 영상을 밝게 만든 것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예제를 보면은 영상이 너무 밝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그래서 모든 화소에 대해서 마이너스 50이라는 수학적 연산을 통해서 영상을 조금 너무 밝으니까 덜 밝게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한 예라고 볼 수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디노이징이라고 하고요. 자, 번짐 현상이 너무 심해서 번짐 현상을 최소화하고 싶다. 그때는 디블러링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아주 간단한 예를 이렇게 보였는데, 자, 뒤에 가면 영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fx, y라고 표현을 해요. 자, x, y는 좌표를 얘기하고요. 좌표. 요 하나하나의 좌표를 얘기를 하고, f는 밝기 값을 의미합니다. 또는 아까 RGB처럼 컬러 값을 의미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두운 영상에 화소 50만큼 밝게 하기라는 것은 수학적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본 영상이고요. 자, 원본 영상의 모든 좌표 x, y에 대해서 자, 이 밝기 값에다가 50만큼 더해줘서 다시 그 원본 영상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자, 영상 처리의 수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수준 영상 처리, 로우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로우 레벨. 두 번째는 고수준 영상 처리라고 해서 하이 레벨 영상 처리가 있습니다. 자, 저수준 영상 처리 같은 경우에는 입력도 영상, 출력도 영상입니다. 입력도 영상, 출력도 영상. 자, 아까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입력도 영상, 출력도 영상인 경우에 저수준 영상 처리라고 하고요. 저수준 영상 처리. 우리가 고수준 영상 처리라고 하면은, 자, 입력은 영상인데
출력이 영상이 아닌 경우, 즉 영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 우리가 고수준 영상 처리라고 합니다. 자, 저수준 영상 처리의 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영상 향상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던 영상의 디노이징이라든지 디블러링 또는 변환 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간 도메인에서 보통 영상이 표현이 되는데, 자, 이 공간 도메인에서 표현되는 영상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표현하는 것을 변환 처리라고 합니다. 자, 고수준 영상 처리는 입력은 영상, 출력은 영상이 아니고 뭔가 영상의 특성 또는 영상을 서술하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영상 인식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굴 인식 또는 우리가 어떤 마트나 어떤 학교를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할 때 입구 그리고 출구에서 번호판 인식을 하죠. 번호판 인식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영상 인식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내용으로 영상 처리의 역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처리를 공부하거나 또는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은 영상 처리의 시작을 1920년대 초반으로 봅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런던하고 뉴욕 간에 케이블을 통해서 신문사들이 사진을 전송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를 영상 처리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자, 영상 처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크게 디지털 컴퓨터,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영상 처리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1940년에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디지털 컴퓨터의 개념을 만들었고, 또 1950년대 이후에 물론 지금까지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트랜지스터라든지 집적 회로, IC 집적 회로, 또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하드웨어가 발달했고, 또 50년대, 60년대 이후부터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우리 보통 윈도우, 리눅스, 안드로이드, 뭐 iOS라고 부르는 운영체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본격적인 영상 처리를 위한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은 앞서 1920년대에 시작됐는데 본격적인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본격적인 시작. 자, 아폴로 계획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우주에 있는 우주선에서 보낸 영상을 우리 지구에서 받게 되면 그 상태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훼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훼손. 그러면 이 훼손된 영상을 복원을 최대한 많이 해야만 우리가 지구에서 영상을 판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훼손된 영상을 복원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본격적인 영상 처리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도 영상 처리 분야가 이렇게까지 발달한 그 분야 중에 하나는 의료 영상 분야입니다. 의료 영상. 자, 그리고 원격 자원 탐사, 우주 항공 분야가 있는데, 특히 이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 CT라든지 MRI, 뭐 엑스레이, 뭐 초음파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우리 신체들을 찍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특히 CT나 MRI 같은 경우에는 우리 CT는 컴퓨터라이즈 토모그래피, 또 MRI는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이라고 해서 영상들을 신체를 쭉 스캔을 해서 2차원 정보를 가지고 3차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는 컴퓨터 비전 응용 분야가
급속히 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인터넷 시대라는 게 도래하기 시작하죠. 자, 이거 정보화 시대를 의미합니다. 정보화 시대. 자, 이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요즘 최근에도 많이 쓰고 있지만 영상을 검색한다든지 또한 전송한다든지 영상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급속하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디지털 아날로그 방송 말고 디지털 방송이 나오면서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게 활발하게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지만 자, 이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이 되면서 이 영상 처리, 특히 컴퓨터 비전 분야가 급속히 발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영상 처리 관련 분야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처리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입력 영상이 있고 출력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입력 영상을 영상 처리라는 것을 통해서 출력 영상을 얻게 되죠. 자, 처리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예를 들면 아까 예에서처럼 영상이 너무 어둡거나 밝을 때 어떻게 했죠? 우리가 너무 어두울 때는 밝게 만들어줬고 밝을 때는 어둡게 만들어줬고 또 노이즈가 너무 심할 때는 노이즈를 최소화시켰고 번짐 현상이 너무 심할 때는 디블러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번짐 현상을 최소화했고요. 자, 영상 처리는 그렇고 컴퓨터 비전이라는 것은 영상 처리와는 다르게 입력은 영상, 출력은 어떤 정보예요. 어떤 정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정보일까요? 영상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얼굴 인식, 지문 인식, 번호판 인식 등이 있겠죠. 컴퓨터 그래픽스는 컴퓨터 비전과는 반대입니다. 자, 입력은 어떤 서술, 뭐에 대한 서술일까요? 영상에 대한 서술이겠죠. 출력은 영상. 컴퓨터 비전하고 반대입니다. 반대. 자, 예를 들어서 CAD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물체의 파라미터를 입력을 해요. 즉 수치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물체의 그래픽 영상이 생성이 되죠. 실사 영상이 아니고.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영상 처리 같은 경우에는 자, 입력도 영상, 요것이 입력이고 요것이 출력도 영상. 컴퓨터 비전은 입력은 영상인데 출력은 영상에 대한 서술이고 컴퓨터 그래픽스는 반대라고 했죠. 컴퓨터 비전이랑 입력은 서술인데 영상에 대한 서술인데 출력은 영상. 자, 이렇게 영상 처리,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비전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처리 의료 분야는 아주 다양한데요. 의료 분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CT라든지 MRI, 방사선은 라디올로지를 의미하고요. 초음파는 울트라사운드. 자,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특히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면서 영상 처리 기술이 발달했는데 우리 특히 스포츠 방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한 식으로 경기 중간중간에 가상 광고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투구 추적 시스템 같은 것들 많이 볼 수 있죠. 스포츠 방송할 때. 자,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는 우리가 보통 특히 반도체가 생산된 반도체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독을 할 때 기존에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수작업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카메라를 가지고 반도체를 하나하나 촬영을 해서 영상 처리를 통해서 자, 이것이 불량이냐 아니냐를 판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머신 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머신 비전도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출판 및 사진 분야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책을 출판하거나 또는 사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 우리 영상 원래 카메라로 찍은 원본 영상을 그대로 이용할까요? 아니죠. 영상의 품질이라든지 색상을 조절 또는 조작을 하죠. 자, 이것을 나쁜 의미에서 조작을 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의 눈에 보기 좋게 조작하는 것은 좋은 작업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토샵 같은 것이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뭔가 합성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영상을 융합을 하기 위해서. 자, 또 애니메이션 게임 분야 어떤가요? 실제 촬영된 실사 영상하고 그래픽 영상을 조합을 해서 뭔가 현실감을 좀 더 향상시키기도 하죠. 자, 기상이나 지질 탐사 분야에서도 영상 처리가 방대하게 이용되고 있고, 특히 지질 탐사 분야에서는 멀티 스펙트럴 이미지라고 해서 다양한 주파수 영역에서 찍은 사진들을 융합을 해서 정보를 시각화를 하게 됩니다. 자, 영상 처리 응용 분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 정리를 했던 분야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우주항공 분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이더 기상 분야, 리모트 센싱이라고 하는 지질 탐사, 최근에는 해양 분야, 로보트에는 뭐 실내를 주행하는 실내 주행 로봇도 있고 실외를 주행하는 로봇도 있고요. 전자현미경이라는 거는 뭔가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 세포 검사를 하게 되는데 세포 검사라는 것은 세포 영상을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 세포 영상 분석은 병리학과에서 병리학과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 세포 영상을 컴퓨터가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 그 분석을 통해서 병리학과 선생님들이 뭔가 이 세포 영상을 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최근에 가장 또 뜨고 있는 분야, 이 분야들인데요. 자율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의미하죠.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최근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가요? 적게는 10대 이하에서 많게는 수십 대에 이렇게까지 카메라 센서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인식하고 보행자를 인식하고 표지판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인식하고 뭐 등등 많은 역할을 하죠. 감시 분야는 CCTV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영상 처리 응용 분야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의 형성 과정 그리고 디지털 영상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의 형성 과정이 다음 그림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자, 영상이라는 것을 여러 번 정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자, 영상은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위치 값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밝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있는 자, 일정한 수의 화소라는 것은 픽셀을 얘기하죠. 픽셀들의 모임,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을 fx, y라고 보통 표현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위치라는 것은 x, y 좌표를 의미하죠. 밝기라는 것은 f, 이 자체를 의미하고요. 자, 그러면 영상이 형성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씬 엘리먼트라고 해서 보통 물체가 있고요. 자, 여기 광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이 빛이 물체에 비추게 되죠. 비치게 되죠. 그러면 이 빛이 물체에 비치게 되는데 그것이 반사가 돼서 그 비친 빛의 일부가 디지털 카메라 센서로 찍히게 됩니다. 자, 보통 디지털 카메라 센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CCD 센서가 있고 두 번째는 CMOS 센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영상이 획득이 되면 이때까지는 아날로그 영상이고요. 아날로그. 자, 이것을 샘플링과 양자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영상으로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요. 자,
이 영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식으로 한번 다시 표현을 해봤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을 단지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앞에서 빛이라는 거, 광원, 에너지가 있었고 또 반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I는 빛의 세기를 의미하고요. 빛의 강도, R이라는 것은 반사계수라고 해서 반사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R은 보통 리플렉턴스라고 해서 반사라는 의미를 가져서 R, 그리고 I는 일루미네이션, 광원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빛 또는 광원이라고 하면은 과시광선을 얘기하는데 이 광원이 가시광선이 아니라 뭐 적외선일 수도 있어요. 적외선. 그럴 때는 적외선 영상이 되겠죠. 응용에 따라서 이 광원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앞에서 아날로그 영상이 이렇게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이 된다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양자화라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샘플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양자화라는 것은 제한된 비트수로 화소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수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에는 123.356 이런 값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디지털 신호는 이런 값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123이라는 신호를 이렇게 정수화를 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123.8이라는 값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것은 반올림을 해서 124로 만들어주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양자화라고 볼 수 있고 잠시 후에 제한된 비트 수가 뭔지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은 자, 무한하게 연속된 값, 아날로그 신호죠. 이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가 정한 해상도에 따라서 자, 무한한 값을 유한한 개의 값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축에서 한번 보면 자, 이런 신호가 있을 때 X축이 시간이고요. 자, 이 신호를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면 이것이 아날로그 신호 또는 이런 식으로 일정한 샘플링 간격에 따라서 샘플링을 해서 얻게 되면 이때 이제 샘플링을 했다고 하고요. 자, 여기 샘플링 그리고 양자화의 예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샘플링과 양자화가 꼭 필요하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영상을 보통 얘기를 할 때, 자, 이 크기가 n/n이다. 즉, 아까 가장 맨 처음에 슬라이드에서 1000by 1000이다 했던 것처럼, 자, 이 디지털 영상의 크기를 표현하는데, 자, 이 크기 m과 n은 앞에서 얘기한 표본화, 즉 샘플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샘플링뿐만 아니라 양자화를 얘기를 했는데요. 양자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밝기값의 레벨이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날로그 영상을 K개의 비트로 양자화한다. 그러면 밝기값은 2의 K승계의 레벨로 결정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비트로 나는 양자화를 하고 싶다. 한 비트로. 그러면 지금 K가 1이니까 레벨이 2의 1승계가 되겠죠. 2의 1승계. 자, 그러면 이건 두 개를 얘기하고 레벨이 두 개구나. 즉 0하고 1. 이렇게 두 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2비트로 하고 싶어. 그러면 K가 2가 되겠죠. 그러면 레벨은 2의 2승이 되니까 4가 될 거고 자, 항상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이렇게 해서 4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비트 수를 올려서 8비트로 양자화를 하면 K가 8이니까 2의 8승계의 레벨로 표현이 되고 이때는 256개의 레벨로 표현이 돼서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갖는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본화를 할 때 n by n 영상이라고 표현한다 그랬는데, 자, 항상 요 세로가 m개, 가로가 n개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영상 처리를 다시 한번 수학적인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서 fx, y는 입력 영상이죠. 입력 영상. 그리고 자, 우리 뭔가 목적에 맞는 처리를 한다 그랬는데 그 처리가 이렇게 돼 있죠. t라고 해서 t 이렇게 수학적인 연산 표현을 t라고 했고, 자, 이 처리를 통해서 입력 영상을 처리를 해서 출력 영상을 얻는다 그랬죠. 이것이 출력 영상. 자, 이 t라는 처리는 아주 간단하게는 앞에서 봤듯이 화소값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고, 또는 노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고, 또는 번짐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뭐 다양한 목적에 맞는 처리가 t로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때로는 그림에는 영역 처리가 나와 있는데, 이 처리라는 것이 화소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영역 처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변환 영역 처리가 될 수도 있는데, 화소 처리는 개별적인 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영상 처리를 하는 것이고, 영역 처리는, 자, 이 인접한 픽셀, 지금은 9개인데요. 인접한 픽셀들을 보고 처리하는 것을 보통 영역 처리라고 합니다. 자, 오픈CV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데요. 영상 처리하고 컴퓨터 비전 관련 오픈소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천 개의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영상 처리,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 관련 알고리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예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목현상 제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때로 사람의 눈이 마치 빨간색으로 되는 것처럼 외계인처럼 나올 때가 있죠. 그것이 이제 빛이 잘못 비추거나 또는 반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도 영상 처리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오픈CV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배우기는 하겠지만,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C 언어, C++, 최근에 많이 쓰이는 파이썬, 매틀랩, 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하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하고, 또 고속 알고리즘 구현을 위해서 뭐 이런 명령어들, MMX, SSE 명령어를 통해서 구현을 할 뿐만 아니라 쿠다, 오픈CL 같은 고속 알고리즘 관련 인터페이스도 개발이 되어 있어요. 자, 버전별로는 1.0 버전부터 3.0대 버전이 나와 있고, 가장 최신 버전은 3.4.1인데요. 자, 1.0대 버전의 특징은 C 언어 기반의 API를 쓰는 것이 1.0대 버전, 2.0대 버전은 C++ 언어 기반의 API를 쓰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3.0대 버전에서는 기존의 2.0대 버전에서 쓰던 API를 대폭 개선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픈CV를 실제로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다음 시간에 소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